표현들이. 자, 판소들은 25페이지인데 일단은 문제 풀고 갑시다. 자, 104페이지의 그 기본 예제 보면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을 한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제가 27에도 나왔던 건데 1번은 맞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효력이, 무권 대리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2번 지문은 별표해놔야 되죠. 중요하다 그랬죠? 131조. 상대방은 상당 기간 전에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자, 거기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보셔야 돼. 지문이 바뀌진 않아요. 맨 끝에만 추인 거절로 본다는데 추인으로 본다 이렇게 나거든. 아시겠죠? 131조는 법조문을 바꿔도 맨 끝에 바꾼다고. 알겠죠? 그래서 대강 읽어도 맨 끝에 어디가 추인이냐 추인 거절이냐만 확인하면 돼요. 추인 거절로 본다. 됐습니까? 자, 발하지 않으면 발이 뭐예요? 발신주의입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이 답이죠. 무권 대리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음을 안 경우는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 135조에.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물을 수 없다고 했는데 뭘 때 물을 수 있습니까? 선의이고 무과실 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자, 계약 시에 무슨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까?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그랬죠. 그러나 제3자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했습니다. 4번 맞고요. 133조 내용이었습니다. 5번. 계약 당시에 대리권이 없으면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안 뭐예요? 악이잖아. 악의는 처리할 수 없고 선의는 처리할 수 있다. 철선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4번 문제에서 2번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별표 하나, 그 다음에 5번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철선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내용,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5번 문제.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항상 문제 나오면 대리권 없는 을이 뭐 팔았다 이 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자, 틀린 것은 돼 있는데 1번 단독 상속이죠. 자, 우리 판소도 적어놔야 돼요. 단독 상속하면 추인 거절할 수가 없고 등기 말소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죠. 그럼 1번 맞지요? 부당이득 반환 청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어떻습니까? 을이 계약을 체결한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자, 추인의 상대방은 을도 되고 병도 되고 승계인 정도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8회 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거. 요 2번 옆에다가 26회 때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거 추인 상대방은. 자, 그 다음에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갑에게 입수된다. 맞죠? 알고 추인된다. 맞습니다.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병의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병이 몰랐어요. 그럼 갑은 병에게 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추인의 효력은 상대방이 뭐한테 생깁니까? 안 때 생긴다는 거. 3번하고 4번 내용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만약 을이 무슨 연자입니까?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죠. 그럼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맨 끝에 물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 했잖아. 무슨 능력자일 때 물을 수도 있습니까? 행위 능력자일 때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2번이죠.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한테 할 수도 있고 을인테 할 수도 있고 병인테 할 수도 있고 정인테 할 수 있다 했었죠. 예, 그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표현대리 쪽으로 갑니다. 표현대리. 자, 표현대리는 우리 판서 노트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자, 표현대리. 일단 의의는 한번 보고 갑시다. 첫 번째 줄에 포인트가 있네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았습니까?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본인이 좀 잘못했죠? 잘못했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가서 그 외관을 믿은 선의 무과실인 제3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요. 자, 그럼 다시 하면 표현 대리는 대리권 수요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으니까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 중에 하나죠. 근데 어느 정도 본인이 책임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뭐 해야 돼? 그 믿었는데 과실까지 없어. 선의고 무과실일 때 본인이 책임을 짐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까?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됐어요? 이게 표현들이 제도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그 의가 이제 그 내용까지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표현대리 성질로 갑니다. 성질. 자, 일단 1번 내용이 뭐냐면요. 협의의 무권대리 내용이 뭐 된다고요? 준용이 됩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내용이 준용이 된다는 얘기고, 2번이 별표입니다. 자, 유권대리 주장서에 표현대리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세 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포함된다고 볼 수가 없다. 맨 끝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랬어요?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 그래서 뼛속까지 무슨 대리라고?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유권대리 포함되지도 않고 전환되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 헷갈리니까 시험 잘 낸다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OX, X. 유권대리 포함된다 하나도 X. 유권대리 전환된다 해도 X. 알죠? 뼛속까지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다. 시험 3번 나왔어요. 최근에 3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 보호입니다. 3번. 자, 상대방 보호. 아까 뭐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요는 없었지만 본인이 책임지는 행위를 해서 상대방이 선임무과실 때 믿었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죠.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다. 맨 끝 대줄 줄 거세요. 상대방은 요건이 뭡니까?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되죠. 자, 양갈로 3번의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것이 돼.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끝에 현관편에 오셔야 돼.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표현대리 생기면 누가 책임지더라? 표현대리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잖아.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그래서 경감하지 않는다고. 알겠죠? 자,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시험에 10년 동안 2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표현대리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할 겁니다. 자, 봅시다. 표현대리 종류. 첫 번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자,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는 어떤 것이냐?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1억에 매각한다는 의사를 을인테 주면 을이 대리인이지요? 맞죠? 그럼 대리권 수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표시를 병인테 한 거야. 병인테 표시를 했다고. 그래서 이 병이 누구? 요하고 가서 무슨 행위를 해버렸습니까? 대리 행위를 한 거야. 실질적으로는 대리권 수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인데, 첫 번째. 대리권 수요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표시가 있어야 돼요. 표시가 있어야 돼요. 자, 요거는 분료식. 자, 우리가 이거 배웠습니다. 관념의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뭡니까? 객관적 사실을 통지하는 게 관념의 통지죠. 자, 관념의 통지. 그리고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시험에 2번 나왔던 판례. 자, 이렇게 되고 대리권 수요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저기서 누굽니까? 병이죠. 병과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X 부동산 이렇게 팔아야 돼요. 대리권 범위 내에 행위를 됩니다. 대리권 범위 내에 행위를 됩니다. 만일 넘어서면 126조에 무슨 대리 된다? 월권 대리가 됩니다. 네 번째, 상대방은 아까 뭐였어요? 표현되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시에 돼. 이렇게 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대리권 수요 표시세 되고 이 표시를 받은 상대방하고 대리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돼.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 됩니까? 월권 대리 된다고요.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표현 대리 제도가 아까 뭐랬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일단 대리권 수요는 있어서 없어. 없었지만 본인이 수요 표시를 했잖아, 상대방에게. 맞죠? 그럼 본인이 책임지는 행위를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런데 믿었는데 상대방은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그럼 본인에게 책임을 지음으로써 누굴 보호하는 죄다? 상대방을 보호하는 죄다. 이해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됐어요? 자, 여기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판례 여기 있거든. 됐어요? 자, 대리권 수요 표시는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이고요. 관념의 통지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통지하는 거. 자, 우리 판소노트 3페이지 한번 펴봐요. 판소노트 3페이지. 3페이지 폈어요? 폈어요? 자, 3페이지에 피니까 자, 우리가 준법률행위. 자, 우리가 법률사실 분류해서 용태 뭐 사건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준법률행위 보면 표현행위에 보면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 별표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안 돼 있는 분은 해놓으시면 돼. 알겠죠? 요때 할 때 중요하다고 했어. 자, 그러면 관념의 통지에 보면은 각종 통지 승인 보고 딱 적어놓고 뭐라 적어놨습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 됐어요? 그럼 대리권 수요 표시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25페이지 있잖아, 지금. 판소도 25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관념의 통지입니다. 자, 그럼 25페이지 다시 왔어. 대리권 수요 표시는 관념의 통지고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표시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인이 되고 범위 내 행위가 됩니다. 넘어서면 126조 올권 대리가 되고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책임진다고? 이 요건 다 갖추면 누가 책임지더라? 본인이 책임지단 말이에요. 본인이 책임지지만 유권 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됐습니까? 됐어. 자, 이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책의 105페이지에 125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5페이지 맨 밑에 있죠? 있어요? 자, 제3자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이 표시한 사람이 본인 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가 누구라고요? 본인 갑. 자, 그 범위,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자, 두 번째 요건, 대리권 범위 내에서, 세 번째 요건이네.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단 말이야. 행한 타인과 제3자 사이의 법률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 갑이 책임진다고요. 자, 그러나 제3자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안 되니까 되려면 반대로. 지금 보세요. 여기에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적용돼, 안 돼? 안 되니까 적용되려면 악의 반대가 뭐야? 선의. 과실 반대가 무과실. 또는 반대가 이고. 자, 이렇게 되면 적용된단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125조에 그 법조문에서 성립 요건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어야 되고 표시를 받은 상대방은 행위를 하고 대리권 범위 내 행위해야 되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이고 무과시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넘기시면은 책에 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의의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성립 요건 1번 대리권 수요 표시를 해야 되죠. 맞아요? 자, 옆에 페이지 107페이지 중간에 빼고 옆에 2번입니다. 대리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할 것. 범위 내 행위를 해야 되죠. 맞아요? 세 번째 표시를 받은 상대방은 해야 되고 네 번째가 뭐예요?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시. 자, 우리가 지금 책에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열되고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걸 깜빡할 수 있는데 먼저 책에 잡아야 돼. 대리권 수요 표시 있어야 되죠. 우리 책에 보니까 대리권 범위 내 행위해야 되고 표시받은 상대방은 해야 되고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시. 근데 방문각 책들은 우리 책 말고 다른 책은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이 책은 순서를 앞뒤로 좀 바꿔놨어. 똑같은 기라. 알겠죠? 네. 성립 요건 딱 됐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면 돼, 이제? 요 1번에 요런 내용들 판례들이 많이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요거 정리하러 간다고. 자, 어디로 갑니까, 다시? 106페이지에 대리, 표현 대리에서 성립 요건에서 밑에 기억번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료식 제한이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이제 별표인데 두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인데 두 번째 줄에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구할 수 있는 자, 현관편 직함이나 명칭 등 승낙을 묵인하는 경우도 표시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125조에 표현되어 승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볼 수 있어 없어?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거 별표해놨죠? 자, 그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보기는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분료식이잖아. 명시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고. 자,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2번, 3번, 4번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4번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인데 두 번째, 니은번이면 별표 넣으셔야 돼. 자, 상대방 표현대로 주장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직접 찾았어요, 직접? 직접 누구? 상대방만.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로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3번. 125조의 적용 범위인데, 무슨 대리만 적용됩니까? 중간에 임의 대리만 적용되고, 법정 대리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만 적으시면 되고, 또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권한을 넣은 표현 대리입니다. 이제 월권 대리입니다. 월권 대리. 두 번째. 월권 대리. 월권이 뭐야? 자, 우리 뭐 실장 보고 뭐 이거 아니 기본적인 대리권 있죠, 맞죠? 근데 월권 했다. 내가 수강료를 200만 원 받으라 했는데 1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이 월권이죠, 맞죠? 이거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범위를 넘어서 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월권이야. 그러면 외우지 말고 월권 대리는 무슨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야 돼. 이게 두 번째 요건이야. 그 외워지잖아 그냥 월권에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야 된다고. 되고 세 번째 상대방은 무조건 선임무과실이야. 자,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는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유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성립 요건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 대리권.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의 포인트는 요 기본 대리권입니다. 판례가 여기 집중되어 있거든. 쫙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이제 복대리권. 복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했죠, 아까. 자, 있다. 문제 풀어봤었잖아요. 자, 그다음에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되고, 일상가사대리. 일상가사대리도 뭐예요? 부부끼리 가정 공동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죠. 요 일상가사대리입니다. 요때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일상가사대리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어 없어? 있다. 됐어요? 됐습니다. 일상가사대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공법상 대리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있고, 125조 대리권 수혜 표시한 표현 대리도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더랄까? 월권 대리였잖아. 그다음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도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월권 대리가 되더라.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복 대리권 또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가 봤죠? 자,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고,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125조, 129조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없다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되는데, 자, 요거는 좀 이따 보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시험에 3번 나왔던 게 동종, 요거 작년에도 시험 나왔어요.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이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판례냐? 시험에 갑이 이 부동산을 등기하라고 공법상 대리권을 줬습니다. 줬는데 얘가 이제
등기를 안 하고 병인태 대물 변제를 했어. 대물 변제가 뭡니까?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게 대물 변제야. 에? 내가 이제 돈을 못 주니까 가져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뭐니까 전세권 설정자인데 전세권자가 이제 전세금 내달라고 못 내주니까 뭐냐면 내 전세금 못 내주니까 이 부동산 가져가라 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뭐예요? 대물 변제야. 전세금 못 내주니까 맞죠? 가져가라 한다고. 이 대물 변제. 그래서 대물 변제를 했단 말이에요. 등기하라고 했는데 지가 대물 변제를 딴 사람이 팔아봤다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법상 행위야. 공법상 대리권을 줬는데 사법상 대리하더라도 동종유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진다 아니다. 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동종유사 요거 안 나오고 요게 포인트다. 동종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월권 대리가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선의이고 무과실로 해석을 한다. 됐어요? 자, 그리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자, 어떻게 됩니까?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합니다. 대리행위 시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시험에 3번 나왔던 거.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게 월권 대리의 핵심이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기본 대리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자, 잘 볼게요. 107페이지. 126조 보시면 대리인이 권한 외 법률을 한 경우 일단 기본 대리권인데 권한 이행 행위를 했단 말이야.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 자, 현관 말해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고. 자, 첫 번째 요건이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월권 해야 되잖아. 범위 넘었어야 돼. 세 번째 뭐예요?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의의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 정의입니다. 월권 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밑에 가서 이제 성립 요건 무슨 대리권 존재해야 됩니까? 1번 타이틀을 형합해놓고 기본 대리권 존재. 밑에 내용 좀 이따 볼 겁니다. 넘기시면 밑에 딱 중간에 보니까 2번 나와 있죠. 2번 나와 있죠.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 보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 행위를 해야 되죠. 대리행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옆에 페이지 갑니다. 옆에 페이지에 3번 형합했다 놓으시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됐어요? 이게 이제 요 세 가지가 성립 요건이라는 거 알고 이제 요거 보러 간다고. 요거 알겠어요? 자, 요게 어디냐면 자, 기본 대리권 있죠. 자, 기본 대리권 다 107페이지 다시 가지고 성립 요건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대리권 자체가 없으면 기본 법 월권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사술 기망을 하거나 자, 이런 경우 사술 쓰거나 기망을 하거나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기본 대리권 자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지.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아무런 대리권도 없이 했다 이런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 107페이지입니다. 기본 대리권의 기억번의 두 번째 줄. 전혀 아무런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해서 월권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합니까? 무슨 대리권 없으니까? 기본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 말이고 넘기시면 복대리 나와 있어요. 복대리권도 자, 두 번째 줄에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복대리 형합해 놓고 복대리 형합해 놓으시고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고 자, 그거 별표 해놓으셔야 됩니다. 니은번 시험에 3번 나왔고 자, 등기 신청 행위 무슨 행위입니까? 공법상 대리권 디귿번 얘기하는 거지. 자, 6월에서 대물 변제하더라도 정리된다. 이거 했죠 이거? 이거 설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얼번 부부간의 형한펜 일상가사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부끼리는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와이프 가서 뭐 사라 이렇게 하고 와이프 가서 뭐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뭐 해라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야. 부부끼리는 무슨 대리권 있으니까 일상가사 대리권 기본 대리권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연번이 이제 뭐냐면은 125조 찾았어요?
요금이 되고 125조나 129조도 기본 대리권이 돼가지고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 되더라? 월권 대리가 되더라 이 말이야.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 밑에 가서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 되는데, 밑에 B번 가세요. B번. A번 빼고, B번. 사술, 기망 나와있죠, 그게? 사술.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모용하거나, 바로 밑에 기망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위조란 말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뭡니까? 기본 대리권 자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 경우에는 표현대로 승인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10번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하라고 데리고 줬는데 이거 팔아 찍혔다. 이때도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인감도장 이건 줬는데 이걸 가지고 팔아 찍혔다. 이때도 뭡니까? 월권대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범위를 넘어섰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월권 행위가 있을 것 되어 있습니다. 자, 별표를 해놓으시고 어디에 형합해 놓습니까?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별표해 놓고 여기다가 기본서 59페이지 참조 딱 하는데 59페이지. 자, 이게 뭐냐면은 대리파트에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강행법규 위반되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거든. 그래서 본인이 절대적 무효가 됐는데 본인이 책임지는 표현대리를 승인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맨 끝에 126조의 표현대리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무슨 무효입니까? 절대적 무효잖아. 절대적 무효니까 표현대리가 승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59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자, 기본서 59페이지 한번 펴봐요. 59페이지. 59페이지의 중간에 문제, 기본예제 위에 보면은 판례복이 있죠? 있어요? 거기다가 옆에다가 108페이지 참조 딱 해놓으시면 돼요. 기본서 108페이지 참조 해놓으시면 되고. 자, 옆에 페이지 갔어요. 이제 109페이지 다시 옵니다. 109페이지 오면은, 자, 우리가 아까 뭐랬습니까? 누구만 된다 그랬어요. 똑같아. 누구만, 표현대리 주장은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거기 현관패 놓고 줄 딱 꾸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밑에 입증하고 이런 건 뒤에 설명합니다. 양갈로 2번입니다. 적용 범위 무슨 대리 다 적용됩니까?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이죠? 아까 125조는 뭐만 적용됩니까? 임의대리만 적용된다 했잖아. 자, 임의대리만 적용되죠? 요거는 둘 다 적용이야. 자, 그 다음 밑에 갈게요. 나중에 또 증명해 줍니다. 그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입니다. 대리권 소멸 표현들이. 자, 보세요. 세 번째 이제 대리권. 세 번째 합시다.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자,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행위를 했다. 이 뭡니까? 팔아라, 등기해달라고 했는데 뭡니까? 이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수권행위 처리했어. 그럼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행위를 했다고요. 에?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요건이 대리권이 소멸 후에 무슨 행위 해야 됩니까? 대리 행위를 해야 된다. 얘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수권행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팔아짓겠다. 위임장을 제시해가지고. 자, 그리고 대리권 범위 내에 행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갑이 을에게 내 X분의 1이 팔아달라 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리. 그래서 수권행위 처리했어.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대리권은 뭡니까? 소멸이지. 수권행위를 처리하면 대리권 소멸하잖아. 그런데 이 위임장을 가지고 병인한테 가서 계약을 해보는 거야. 수권행위 처리할 때는 위임장도 받아가 째가 버려야 되는데, 폐기시켜야 되는데 위임장을 안 돌려받고 놔둬붙다. 알겠어요? 그러면 을이 그 위임장 두고 가서 계약을 해버리면 벽은 믿었잖아. 선이 뭐가 실이죠?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고. 알겠어요? 그 얘기야, 그 얘기. 자, 대리권 범위 내에 행위해야 되는데 또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넘어서면은 저 앞에 있죠? 무슨 대리 된다고? 월권 대리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은 뭐해야 됩니까?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슨 과실? 무과실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자, 책임 봅니다 이거. 책에. 자, 책의 129조는 한번 볼게요. 대리권 소멸은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어렵게 해놨는데 이게 엄청 생략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몇 조야? 129조지? 이건 126조야. 월권 대리는. 월권 대리 몇 조라고? 126조. 그럼 127조하고 128조는 어디 갔어? 128조는 뭐 했어요? 본사, 대사, 대파, 대승. 들어봤어요? 우리 아까 복대리 할 때 했잖아. 그리고 원인대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로서 대리권 소멸했잖아. 소멸하고 난 다음에 그때 행위를 했을 때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앞에 거는 표현대리 하면서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상대방 이제 이 사람이 대리권 소멸한 해도 대리행위를 해버렸단 말이야. 범인의 행위를 해버리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일 때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고. 알겠죠? 법조문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 대리권 소멸에 관한 내용 나오고 소멸하고 난 다음에도 행위를 해버렸을 때 대리행위 했을 때도 누가 책임진다는 거야. 본인이 책임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의 한번 보시면 대리인에게 주어진 대리권을 소멸하여. 자, 뭐가 소멸했다는 포인트입니까?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현재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는데 누가 믿었어? 상대방이 믿었잖아.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표현대리 제도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 대리권이 소멸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고 지금 상대방이 믿었는데 뭡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죠? 이럴 때 누가 책임진다고? 행위를 하면은 본인이 책임진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 예컨대 얘가 옛날에 있잖아. 갑이 을보고 니는 매번 뭡니까? 달걀 팔면서 이제 뭐 했어요? 대금을 수금해오는 애였어. 에? 근데 얘가 이제 뭐 이거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금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뭡니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형법상 뭐 행령죄 되는 거야. 행령죄. 배임 행령. 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밑에 좀 성립 요건. 자, 성립 요건을 하시면 첫 번째 뭐가 소멸해야 됩니까? 대리권이 소멸해야 되고. 자, 2번 갑니다. 2번. 또 가면 2번. 소멸된 범위 내에서 행위 되죠. 맞아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된다. 근데 넘었으면 어떻게 됐어? 그거 줄 거면 돼. 맨 끝에 있잖아. 넘었으면 월권대리 되고. 상대방 요건은 뭡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야. 됐죠?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적용이죠. 법정대리, 임의대리 둘 다 적용한다고? 오케이? 네, 됐어. 자, 그리고 다시 앞에 가서 이제 뭘 빠졌습니까? 대리권이 소멸해야 되지. 자, 그래서 니은번이 이제 별표해 놓으셔야 돼. 복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를 선임해가지고 이 복대리로 하여금 행위를 하겠다. 이때도 뭐가 적용된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불구하고 복대리 선임해서 이 복대리 행위를 하게 했단 말이야. 상대가 믿었어. 과실이 없어.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고? 본인이 책임진다고요. 됐어요? 자, 그 별표 크게 넣으시고 두 번 나왔던 겁니다. 자, 두 번 나왔고 10몇 년 동안 세 번 나왔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10년 동안 두 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의 별표를 쭉 해가 줄 쫙 끌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총정리를 할게. 자, 보세요. 표현대리는 본인이 어느 정도 잘못한 행위를 했어 안 했어? 했죠? 기본 대리권이 있고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뭡니까? 소멸했다는 의미는 뭡니까? 대리권 줬다가 수권행위 철회했으면 어떻게 돼요? 위임장하고 이런 거 다 받아 자발죄가 없어야 되잖아. 안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거 상대방이 믿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버린 거야. 근데 본인이 책임지는 행위를 하고 상대방은 뭐야? 선의 무과실일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짐으로써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야?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표현대리 제도라고.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분류식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고, 관념의 통지죠? 반드시 유의할 필요는 없고, 사용을 묵인하거나 직감을 사용하는 경우도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고. 월권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대리권? 기본 대리권. 판례입니다. 복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고,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고, 일상가서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공법상 대리권도 될 수가 있고, 125조, 129조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고, 범위를 넘어서야 되는데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인데 이건 언제 균합니까? 대리 행위 당시를 균합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인트다 이 말이야. 대리권 소멸의 표현되는 대리권 소멸한 후에도 행위를 했다. 범위 내 행위를 하면 월권, 범위 내 행위를 버리면 되는데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 되더라? 월권 대리가 되더라.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 여백이 있잖아요. 여백. 자, 여백. 이런 것 등을 여백이라 한다고. 이런 것 등을. 알겠죠? 이런 거 여백이라 한다고. 여백에 이걸 적어놔야 돼. 뭘 적어놔야 하냐면 이걸 했어. 125, 126, 129조에서 임의 대리는 법정 대리는 위에 법정부터 합시다. 이 적어놨을 거예요. 앞에 하신 분들은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자, 그러면 법정 대리 이게 적용 범위지. 무슨 범위? 적용 범위. 자, 그러면 125조에만 법정 대리가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적용되죠, 둘 다? 맞죠? 나중에 적용 범위 여기 끝에 읽어보고 여기 끝에 보고 저 끝에 가면은 적용 범위 할 때 어디만 안 되고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만 법정 대리가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다 적용된다고. 아시겠죠? 그럼 이걸 딱 기억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다 기억 못 할 건데. 예? 그럼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입증 갑니다. 입증. 입증은 어떻게 되냐? 본쌍본 이렇게 되는 거야. 입증은 어떻게 된다고? 본쌍본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입증합니까? 본인이 입증하고, 여기서는 누가 입증하고, 믿음 말 정당 이유를 상대방이 입증하고. 자, 대리권 소멸 표현에도 누가 입증합니까? 본인이 입증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 입증 여기 적읍시다. 그냥 입증은 어떻게 온다고? 본쌍본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다 끝났어 이제. 됐죠? 요 입증까지 시험에 잘 낸 적은 없습니다.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적용 범위 뭐 잘 안 내요. 근데 모든 책이 다 있으니까 정리해 준 거야. 됐어요? 여기에 적어놔요. 됐죠? 자, 문제 갑시다. 110페이지에 6번 문제. 표현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 어떻습니까?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하는 것을, 자, 우리 소멸 129조도 범위 넘어서 버리면 무슨 대리 되더라? 월권 대리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1번 맞아 틀려? 틀리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2번 갑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또 기본 대리권. 자, 일상가사 대리권 줄 거놓고 일상가사 대리 줄 거놓고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없다 맨 끝에? 있다 하죠. 그래서 부부끼리 기본적인 가정 공동생활 하는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와이프 보고 뭐 좀 해온나, 남편 보고 뭐 좀 해두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무슨 대리권 있으니까? 기본 대리권 있거든. 오케이? 그걸 뭘 한다고? 일상가사 대리를 한다고. 자, 그래서 2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고쳐야 되고, 3번은요? 등기 신청의 기본 대리권, 공법상 대리권을 줬는데 사법상 대물 변제를 한 경우도 월권 대리 승인할 수 있다 했죠? 권한은 표현대 승인할 수 있다. 3번 정답이고, 4번 어떻습니까? 복대리 줄 건 없고, 복대리 것도 표현대리가 적용돼 안 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5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가 있다.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 경감할 수는 없다 했죠.
자, 10년 동안 두 번 나왔던 겁니다, 이게. 자, 28회 때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들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오늘 OX 문제 한번 줘보세요. 자, OX 문제 잠깐만. 자, OX 문제 그 12번 문제 있죠? 12번 문제. 12번 문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인데 권한을 넘었잖아. 그러면 월권대리 승인할 수가 없다. 있다죠. 그거 틀렸지? 근데 O 돼 있죠, 밑에. 12번에 답이 O에 X에는 돼요. 있다라고 쳐요. 있다. 있다. 그래서 12번 틀렸어요. 답이 12번에 O 돼 있잖아. X. 있다라고 쳐야 돼요. 됐죠? 네. 자, 잘 나온 내용입니다. 금방 했던 내용이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자, 옆에 가서 이제 대리행위의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10분 쉽니다.